예, 안녕하십니까. 광해정통보 이동통신 PM 이재학입니다. 그 PM 용어가 그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10월 달까지는 CP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CP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플래너였는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PM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런 PM 제도라는 게 예전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 그 정보통신부 처음 만들면서 이제 생긴 제도인데 그 당시에는 PM이었어요. 그랬다 이제 PM이었다가 이름이 이제 CP로 바뀌었다가 다시 PM으로 이제 원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PM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의 R&D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인데 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그 정책 수립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G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아까 뭐 여러 앞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인프라로서의 5G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그래서 뭐 5G가 여는 스마트 세상,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 시범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꼭 필요할까?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못 사는 것처럼 되게 이제 불안해하는 뭐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은 꼭 이게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그 전 세계의 PC는 5대밖에 없을 거다. 컴퓨터는 5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클라우드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굳이 우리 집에 컴퓨터를 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해졌는데 이제 5G 세상이 돼서 정말로 그 무선에서도 커넥티비티의 그 자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필요하겠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클라우드로 하고 새로운 디바이스로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또 10년이 지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하신 그 엘빈 토플러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저도 그 한국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지만 이제 제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이제 그 상상력 같아요. 상상력. 그래서 이제 그 예측 뭐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잘하는데 이제 상상하는 거는 좀 잘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미국에 비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을 잘하잖아요.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상상하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에도 있었는데 상상이 뭐 현실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미래는 이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오늘 뭐 아까 그 강정렬 부문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젊은 사람밖에 안 왔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그 새로운 상상의 시대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운동화 대화한다. 이건 이제 이 개념은 그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뭐 했던 얘기인데 앞으로 세상은 모든 디바이스가 인간의 두뇌보다 더 똑똑해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반도체 값이 충분히 싸지고 IoT 세상이 다 되면 이제 모든 디바이스 그 물건에다가 이제 CPU를 붙이는데
그 CPU가 인간의 두뇌보다 용량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더 똑똑한 거예요. 그 특정한 기능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운동화에다 붙이면 이 운동화가 온도, 습도, 뭐 얘 걸음걸이 패턴 뭐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인간에게 직접 알려주진 않겠죠. 어디 누군 뭐 클라우드에 있는 어딘가 알려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운동화와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도 가능한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세상이 됐고, 기저귀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 뭐 기저귀도 뭐 단계를 뒀는데 뭐 보통 기저귀, 센싱 기저귀, 뭐 스마트 기저귀라는데, 이제 이 자료 자체도 보면 스마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기저귀로부터 센싱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뭔가 이제 밸류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죠. 뭐 이런 일이 지금도 사실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속도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런 그림을 그렸는데 헬리콥터가 1939년도에 만들었대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뭐 400년 이상 걸렸는데, 이 백투 더 퓨처에 하늘 나는 게 87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안 걸렸죠. 30년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에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세상이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말을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만든 자료는 아직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비서, 스마트시티, 가상현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더 개선시키겠다. 이제 이런 뭐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됨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술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ICBM이라고 그러는데,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세상을 만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면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래서 뭐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4차 하는데, 이제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 지능화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화에 됨에 있어서 그 목적은 그 국가 시스템, 산업, 사회, 삶의 질에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원래 이제 독일에 누가 처음 얘기했다고 하는데, 딴 나라는 잘 안 쓴다. 이거 주로 한국에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인간의 삶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때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봐서 이제 경제, 사회, 삶 모두 다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산업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될 테고, 고용 구조도 많이 변화될 테고, 이제 삶의 질도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경쟁의 원천이고, 플랫폼 중심의 경쟁이 되고, 또 이제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자동화되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것과 같이 상승되고, 그 지난주에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너무 비싼 일이거나 그 너무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기계로 대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용도긴 이것만 이제 사람이 하는 일로 뭐 살아남을 거다,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오히려 더 그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더 큰 많은 일자리가 될 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도 이제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들이 인간의 모든 걸 해주고 나면
그 삶이 이제 잘 노는 사람, 편의적인 향상 이런 쪽이 더 뭐 발전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변화 다 예측하는 건데 이걸 뭐 굳이 자기 뭐 그 믿을 필요는 없고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아디다스 예를 들었는데 아디다스의 생산은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하고 96%를 아웃소싱을 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인거는 생산 코스트가 내려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신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단순 노동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그 생산을 하게 했는데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이제 기계로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더 쌀 리는 없을 테니 이런 이제 아디다스 같은 데는 오히려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본국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니 그 생산성이 더 향상되고 더 이익도 더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산업을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본인은 별로 그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산업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그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제조업 위주의 경쟁력을 가졌었고 또 이제 저희가 여기 뭐 ICT 하시는 분들인데 ICT가 사실은 타 분야 대비 국제적인 경쟁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우월성을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그럼 이 현 시점은 제조업 경쟁력은 저희가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단계까지 왔고 그럼 이 단계에서 ICT에 이끌어서 온 제조업이 계속 그 앞서가는 나라와 격차 벌어지고 그 후발 업체들에 따라잡혀서 그 뭐 밑에 빨간 점선처럼 될 거냐 아니면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그 앞선 ICT 기술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것이냐 이게 이제 현재 그 갈림점에 있다라는 건 이건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 시점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그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이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그 과학기술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제 과학기술 따로 산업경제 따로 사회제도 이런 것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불가능한 세대가 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추진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SK텔레콤이고 우리 그 이동통신 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러면 이제 5G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통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마울 수도 있는데 이동통신이가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뭐 다양한 산업에 이제 파급이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뭐 스마트시티, 가상현실, 헬스케어 쪽으로 5G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이제 통신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이제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희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5G 어떻게 바뀔까? 여기 이제 앞에 발표 자켓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 특징을 갖고 뭐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슬라이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10년 단위로 이동통신이 쭉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되게 그 홀수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홀수 세대는. 되게 이제 짝수 세대는 별 노력 안 했는데 쉽게 성공했고, 그래서 보면 1세대가 아날로그, 2세대가 디지털인데 갑자기 이동통신 그 가입자가 느는 바람에 디지털 셀룰라 2세대 할 때는 너도나도 투자해서 누구든지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대부분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너무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3세대 할 때는 또 그 화상 전화를 하면 더 큰 밸류가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동통신하다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이제 2006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SNS가 활용화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열리면서 LTE는 사실은 이동통신이나 지금 여기 모여보신 겐들 이런 그 통신 서비스 관련된 사람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밸류를 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는 또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뭐 통신하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보면 야 5G 그동안은 4세대까지는 초고속 경쟁만 해도 그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5G는 거기에다가 뭐 저지연에 초연결에 뭐 다양한 기능까지 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저희들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타 분야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나왔던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타 분야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가 LTE로는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이렇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 세대는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듣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그 NTT 도코모의 CTO 15년 하신 오노상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3G 한 15년 고생하면서 그 경험 통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5G라는 게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뭐 큰 얘기들 그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에 봉착할 개연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지 않고 우리가 이제 LTE에 큰 성공을 거뒀듯이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동통신은 오로지 이제 초고속 경쟁만 해왔는데 뭐 여전히 초고속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LTE로는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초고속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뭐 28기가 그 밀리미터 웨이브가 왜 필요하냐 그런 주장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28기가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5G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지연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이쪽 그 통신 일을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저지연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다.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그 IoT 세상이 되면 더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IoT라는 게 사실은 그 ICT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지가 거의 이제 5년 가까이 되는데, 뭐 여전히 그 IoT에 대해서 IoT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이제 IoT 얘기는 그만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 IoT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연결 세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5G 이동통신 하는 사람은 어쨌든 IoT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서비스도 이제 포함하는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그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산업이 나타나고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이동통신하는 사람 3G와 LTE를 그 살려준 게 이제 그 아이폰이랑 SNS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5G도 그런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와야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에 여전히 스마트폰이 그 메인 디바이스로 돼 있고 뭐 한 몇 년 전에는 웨어러블이 대체할 거다 했는데 뭐 사실상 안 됐고 IoT가 대체할 거다 더 큰 부를 가져올 거다 했는데 여전히 이제 IoT 관련된 서비스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2020년도 그 5G 시대에서는 5G와 IoT 지금까지 많이 얘기됐던 IoT를 그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그런 그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타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스마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뭐 사람이 일하는 건물, 뭐 교통, 뭐 이런 게 이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 빌딩이 되고 똑똑한 빌딩이 되고 또 교통도 스마트 교통이 되고 집도 뭐 스마트홈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 이제 5G의 첫 번째 성공은 그 자동차를 통해서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이제 올 거다라고 뭐 예측을 하고 또 이제 자동차가 가져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이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 이제 그 컴퓨터 아키텍처란 그 과목을 뭐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 헤네시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 머릿말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동차가 ICT가 혁신하는 속도로 했으면 1달러면 뉴욕에서 LA까지 차로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ICT는 혁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했는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컴퓨터 ICT 하는 사람들은 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말을 쓰신 것 같은데 바꿔 얘기하면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계속 올라갔어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데 컴퓨터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용량은 엄청나게 커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지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근데 자동차는 계속 올라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이제 뒤에 융합 서비스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5G를 타 산업에 확산을 시켜서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야 5G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 문제는 이동통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타 산업이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기술의 밸류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만 같아도 우리는 통신하는 사람은 뭐 딜레이가 적어야 되고 커넥티비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다 듣고 있다. 안전은 어떻게 할 건데? 거기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5G 시대에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이동통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 같은 것도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봐서 요금이 이렇게 많이 싸지고 있어요. 뭐 같은 양의 그 데이터를 뭐 받을 때 이제 3G까지 700만 원 했던 거를 LTE에서는 5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자동차는 뭐 저희 어렸을 때 타던 것보다 그렇게 큰 뭐 속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유틸리티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생태계에 접근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었는데 어쨌든 그 5G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서비스로 이제 아까 이제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UHD,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보면 다 이제 비디오인데 지금 여기 이제 4kg, 8kg 썼는데 이제 그 실제 그 컨텐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8kg, 16kg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8kg, 16kg를 찍을 카메라도 거의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찍은 데이터를 처리할 컴퓨터도 거의 없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 초고속 분야도 여전히 5G 이동통신이 그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저지연 분야는 뭐 실시간 하는 그 촉감 인터넷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을 통한 원격 제어,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드론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세상에서는 그 시설 환경 변화 같은 감시 제어 시스템, 이런 스마트 빌딩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5G가 시대가 되면 이런 통신과 그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상현실, 헬스케어, 증강현실, 다자화상의 클라우드, 뭐 재난안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쭉 뭐 그려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신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썼는데 보면은 그 기술을 던져주면 그 해당 산업 버티컬 인더스트리에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던져주면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과 자율주행차를 적어놨는데 이제 현재는 우리가 그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재 같은 구조로는 그 개발 국가들의 이제 다 뺏길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새로운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이제 스마트 공장 형태로 바꿔서 이제 5G를 융합을 통해서 2026년까지 110%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스마트 공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어쨌든 그 자동차를 빼고는 앞으로 세상은 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도로 교통을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제일 큰 건 그 이제 감소, 그 사고를 감소시켜서 개선해지는 문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5G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하여튼 그 상징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기 사업자들도 그렇고 세계 최초 상용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SK텔레콤 요즘 TV 광고하는 거 보면 5G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5G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CA를 통한 5G 세상을 여는데 이런 SK 광고를 보고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세계 최초 상용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19년으로 땡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20년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버라이전이 그 백홀 그 픽스드 와이어리스 백홀 형태를 뭐 올해부터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모바일 5G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년도에 19년 상반기에 상용화되면 그 세계 최초 상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년 상반기에 5G 주파수를 최대 3.3기가 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들이 이제 3.5기가대에서 300메가 그다음에 이제 28기가에서 3기가를 뭐 할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좀 큰 그 시범 서비스에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ICT 올림픽이라고 해서 뭐 5G, VR, AI, UHD, IoT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5G라고 열심히 보여줬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MWC 2018이 열리는데 거기서 더 어드밴스드 된 기술을 보여주면 좀 그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긴 한데 또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메달을 많이 따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G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상용화 뭐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그 융합 표준화 활동도 뭐 계속 지원하고 있고 융합 서비스도 이제 VR, AR,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교통, 공장 형태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여는 세상은 세상을 스마트하게 바꿀 것이다. 이제 이런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G 융합 서비스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추진 배경으로 보면 상용화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무슨 밀리미터 웨이브를 가지고 이동통신에 쓰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2017년도 현 시점에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또 우리가 계속 뭐 이동통신 하는 사람이 그냥 혼자만 떠들면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5G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여기 통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예전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신 이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렵기 때문에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이런 뭐 4차 산업혁명도 기여하고 또 통신 산업도 계속 발전시키고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미리 이제 정부가 이런 걸 해봄으로써 투자 리스크도 경감하고 또 관련된 규제 같은 것도 많이 빨리 알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경제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가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어렵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G 보면 이제 요 그림 보면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음성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시대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SMS나 이런 동영상은 여전히 성장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그 발전을 가져와야만 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5G를 왜 하냐 소리가 나올 테고 LTE로 다 되는데 왜 해란 얘기를 여전히 공격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그 밸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보면 여기 이제 각 그 산업들을 쭉 써놨는데 타 산업의 경우도 현재와 같이 하는 것보다 5G를 이런 그 무선 통신을 결합해야 더 많은 밸류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업에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융합 서비스 보면 그 시범 사업은 일단 예산은 그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이라고 그 5G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그 예산인데 이것을 활용하고 이제 분야로 보면 그 해외 사례도 보고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뭐 교통, 제조, 스마트 시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팩토리, 교통 안전 뭐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제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그 민간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와 다른 그 지원 수단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력 양성, 사업화 R&D, 규제 개선, 표준화 등을 목표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그 융합 서비스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공고를 하고 수행 기간을 선정하고 그래서 1차 년도에는 목표 서비스 검증 시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년도에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제 3차 년도에는 검증 및 시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정책이라고 해서 어쨌든 산업에 대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제 전 산업을 이제 지능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이동체, 미래형 에너지, 뭐 지능형, 뭐 스마트 동업 폐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5G 융합 서비스를 해도 그 목표 같은 거를 이런데 이제 온라인 시켜서 추진을 해야 이제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서비스 규제 관련해서도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규제하게 하자. 이제 이게 더 맞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규제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구조도 고용 구조를 이제 고도화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노동 시장 개편이나 안전망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는 이쪽 뭐 정치인이나 인문학 쪽 빅마우스들이 뭐 여기저기 나와서 4차 산업혁명은 뭐 그 노동자를 죽이는 혁명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고용구조 대응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약성 뭐 많이 하는 얘기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이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 다 망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거를 기원 삼아 이번에도 그래도 똑같은 식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뭐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우리 그 삶의 질 개선으로 우리 또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뭐 이거 뭐 관련돼서 앞으로는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 생활연구 프로젝트 추진하고 또 공공 서비스도 뭐 혁신을 통해서 그 공공 분야 진흥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선도적 시장을 창출해서 그 사람 중심의 윤리를 정립하는 그런 그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윤리를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약간 불편하신데 제가 의자를 놔드렸어야 되나 너무 뒤에서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이재학 PM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멀리 미국에서 구글에서 저희 포럼을 위해서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 또 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맡아주실 구글의 AR, VR 게임하고 앱스 부분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신 조 맥긴님을 모시고 구글의 AR, VR 추진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